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요즘 아침에 눈만 떴다 하면 트럼프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계속 이 관세 관련된 이야기들을 네. 저를 맞이해주고 있는데 네. 또 어제는 구리가 좀 떴잖아요. 네. 항상 전문가님이 전선 중요하다 강조해 네, 주셨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다시 한번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구리값이 가장 지금 시점에서도 또 투자를 고려하고 바라봐야 할 섹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여러 가지 쪽으로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이제 이끄는 그런 이제 원동력이 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관세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랍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높인다니까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구리가 선수요가 발생이 되고 구리 가격이 오르고. 근데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품 가격이 만약에 원자재가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이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리 그리고 또 구리를 갖고 있는 그 업체들은 구리의 그런 가격 상승이 이제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또 실적에 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리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지금 구리 관련 주를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제 풍산에서 갖고 왔고요. 일단 풍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구리 같은 풍산 같은 경우에는 비철금속 그러니까 구리 관련 제품은 약 70%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산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전 세계를 좀 바라보면은 좀 전쟁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중동, 이스라엘하고 또 미국하고 또 후티도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전쟁 관련 리스크가 가장 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좀 진정 국면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에는 트럼프가 이제 나토에다가 우리는 더 이상 너희 안보를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또 나토에서도 방위비를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고요. 그렇다면 했었을 적에 가장 또 비축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군대에서 이제 탄약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탄약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수요가 꾸준히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구리값이 올라가고 플러스 그다음에 방산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계속 있으면서 풍산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좀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풍산을 갖고 왔고요. 전시 수요 그다음에 뭐 민수에 대한 뭐 탄약 시장 미국의 이거는 총기가 허용돼 있잖아요. 이쪽에서도 지금 탄약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좀 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이렇게 수출 중심의 그 실적 성장이 이제 꾸준하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에 대해서 이제 펀더멘털이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풍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풍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이제 차트가 주는 정보를 이제 글로서 제가 항상 표현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죠. 자, 차트가 주는 정보는 61선이 우상향이죠. 61선은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으면은 61선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왜 61선이 업황에 대한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한 달은 30일이지만 주식 거래는 약 22일이잖아요. 그래서 22 곱하기 3하면 66.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3개월은 3개월은 90일인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략 66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90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실적 분기 그 단위거든요. 마감하는 분기 단위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 실적 마감 주기인데 그거와 관련된 66일은 바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바라봤을 적에 대략 60일 이동평균선과 흐름이 비슷하고 그래서 실적과 좀 연관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분석하실 때 6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다 그러면 업황이 괜찮거나 아니면 해당 종목에 이슈가 유효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라고 했었을 적에는 해당 종목에 매수라는 그 매수세가 있구나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형적으로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뭐 여러 가지 기법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기법이 되게 많은데 그전에는 제가 21선 쌍바닥 얘기를 했죠. 21선 쌍바닥.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적 분석책은 21선 이렇게 쌍바닥에서 여기서 이제 매수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 21선 우상향이라는 건 일단은 뭐 세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61선 이건 업황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저점을 높이는 거죠. 저점을 높이는 거.
이 저점을 높이고 이 상태에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인다는 거는 뭐냐면은 세력도 있고 업황도 괜찮고 또 하나 뭐 저가 매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선 쌍바닥을 그냥 여기서는 그냥 3일선 쌍바닥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한 저가 매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을 높이는 그런 원리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밑에까지 안 내려올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가격대까지 안 내려올 것 같으니까 그 위에서 매수를 하는 바람에 저점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안 내려올 거를 반영을 하는 그 차트가 저점을 높이는 차트입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뭉칫돈이 들어오는 거는 뭐냐면 거래량 실행 양봉이거든요. 그러니까 뭉칫돈이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뭉칫돈이 들어왔잖아요. 이 거래량 실렸으니까. 그죠? 그 뭉칫돈이 실린 거래량 양봉 그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는 것도 역시 상승하는 차트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올라갔죠. 근데 또 뭉칫돈이 어디 보여요? 여기 뭉칫돈이 들어왔죠. 이 뭉칫돈이 들어왔는데 뭉칫돈 들어오기 전에 저점 여기. 그러면 갭상승을 했을 때의 종가 여기를 지금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죠. 이도 역시 이제 올라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좀 보시면은 업황이 괜찮다면 수급도 분명히 들어오겠죠. 그래서 풍산의 수급을 좀 보시면 자, 풍산의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요 근래 매수를 좀 환산해서 보면은 지난 5일 동안 매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동안 매수를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꾸준히 이제 매수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풍산은 괜찮고요. 앞으로 전기전자 업종 외에 또 하나 이제 좀 뭐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좀 지속 가능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구리 쪽이라고 보고요. 아마 관세에서 계속 구리값을 자극하면 이제 풍산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정세가 또 이제 계속 이제 전쟁에 대한 그 리스크,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풍산의 가격을 올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밑에 또 거래량이 올라오는 것도 보이시죠? 예. 그래서 여러모로 풍산이 좀 지금 시점에 주식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대표적인 키워드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구리였는데요. 구리 안에서도 풍산 짚어주셨습니다. 구리가 최고가를 찍기도 했고요. 또 지속 가능한 테마인 만큼 함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반도체 주가가 지난주에는 좀 네. 상승을 이끌었잖아요. 네. 이번 주에는 좀 쉬어가나 했는데 어제 다시금 올라주기도 했고 네. 지금도 삼성전자는 소폭이지만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반도체 시장, 진짜 봄이 온 걸까요? 반도체는 뭐 봄이 왔죠. 아. 예, 삼성전자만 봄이 안 왔었지. 그렇죠? 삼성전자만 너무 추운 겨울이었지.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는 계속 봄이 아니라 봄이 뭐예요? 여름이었다가 봄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여름으로 옮겨가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아침에 그 오늘 방송에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경우에는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거는 전기전자 업종이랑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을 매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이제 기관 투자자까지 지금 이제 전기전자 업종, 특히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는 이제 HBM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보다 이제 진지하게 따돌리고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죠.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얘기는 뭐냐면은 HBM4를 개발을 완료해서 연내 고객사에다 납품한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HBM4는 아직 삼성에서 확실히 만들었던 그런 기사도 안 나오고 있는데 이미 SK하이닉스는 만들어서 연내에 고객사에다가 검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기 때문에 HBM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SK하이닉스가 선점을 이슈를 이끌고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 걸리는 건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좀 철회했다는 그게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HBM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연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증권사에 대한 그런 그 실적 부분 때문에 굉장히 목표가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22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좀 발달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한번은 그러면 일단은 HBM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이제 점유율이 90% 이상이니까 독점적 공급이죠. 그러니까 이런 독점에 대한 것들이 이제 멈춰지려면은, 그러니까 성장의 동력으로서 작용이 멈춰지려면 일단 엔비디아 전방에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하는 것들이 뉴스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온다면 괜찮은데 이제 하나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금 좀 철회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만 좀 눈여겨 보신다면은 그런 부분 뉴스만 안 나오면 계속해서 SK하이닉스는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좋은 게 레거시 부분에서도 지금 디램의 재고가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HBM뿐만 아니라 디램 쪽에서도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왔고요. 자, SK하이닉스 이제 이것부터 좀 볼게요. 매집비를 제가 좀 구해왔습니다. 매집비를 구했는데 이제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3월 11일서부터 시작해서 3월 27일 제가 오늘까지 매집비를 구한 겁니다. 방송 나오기 전에 매집비를 구했는데요. 매집비가 169%가 나왔어요. 그래서 해당 종목을 이제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매도를 한 게 대략 얼마 정도 되면 이만큼 되는 겁니다. 거래량으로 봤었을 때 그냥 250만 주를 매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매수를 한 거는 약 420만 주를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매집비로 봤을 때 약 169%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차트로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 3월 11일이 언제였냐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3월 10일이 언제냐면은 이날서부터입니다. 이날서부터 제가 매집비를 구한 거예요. 자, 이날서부터 매집비를 구했는데 약 169%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드리면 이날서부터 해서 이날까지 약 169%가 나왔어요. 예. 아까 수급도 한번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수급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집입니다. 자, 그러면은 SK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 조금 전에 이제 펀더멘탈에서는 제가 이제 상당히 설명드렸죠. HBM4 연내 납품 그다음에 레거시 제품도 지금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 자, 그러면은 SK하이닉스는 여러모로 이제 지금 좋은 분위기인데 이제 매수 타이밍 언제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3일선 안착할 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일선 안착이라는 건 뭐냐면요. 3일선이 꺾였다가 올라가면서 그 위에 캔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3일선 안착이라고 합니다. 자, 3일선 안착을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차트에서 보면은 이런 데가 3일선 안착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데가 3일선 안착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데가 3일선 안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3일선 안착하는 데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매수하실 때 좀 수급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해서는 올라갈 것 같은데 자, SK하이닉스 수급입니다. 수급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 쌍끌이 매집을 하고 있죠. 지난 그 5일 동안의 수급을 봤었을 적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양쪽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SK하이닉스는 괜찮고요. 뭐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지금 그리고 혹은 주식을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주식을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리고 기업 공부도 하고 이런 펀드멘탈에 이런 호재가 있으니까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이런 차트에서 올라가는구나 아주 그냥 교육용으로도 혹은 투자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반도체 안에서 SK하이닉스였습니다. 오늘은 하락세지만요, 중요한 수급, 외국인이 여전히 담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전망 괜찮은 종목이니까요. 주린이분들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이제 뭐 중국,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K뷰티 인기 있는 거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더 예뻐질 수 있는 화장품을 뛰어넘어서 이 시술까지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 배워보면 좋을까요? 관련해서는 종목을 바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파마 리서치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파마 리서치 뭐 리쥬란 다 아시죠? 예. 한 번쯤 여성분 미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시술을 받아보셨거나 혹은 이제 검색을 해보셨을 건데 이제 리쥬란이 기존에는 그냥 미용 쪽에서만 이제 활용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이 미용을 넘어서 이제 재생의학 쪽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는 이제 계속해서 그 국내 주식시장과는 상관없이 이제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파마 리서치의 주된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리쥬란 하나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의약품 부분에서도 그다음에 안과 정형외과의 재활 쪽에서도 지금 널리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리쥬란 코스메틱으로 또 하나 이제 성장 동력으로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글로벌 진출이죠. 뭐 유럽, 중국, 동남미에다가 진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크게 이제 매출이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크게 이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액 같은 것을 보시면은요. 작년 대비 이제 올해 매출액 같은 걸 좀 적으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약간 좀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한데 적으면서 설명드리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약 3,500억 매출액입니다. 3,500억에서 약 4,400억이 올랍니다. 이게 매출액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어떻게 오르냐면요, 약 1,260억에서
1,690억으로 오릅니다.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은 자 920억에서 자 1,390억으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상적이죠. 매출액이 증가한 만큼 영업이익이 오르고 영업이익이 증가한 만큼 세금을 뺀 당기 순이익이 오르고 있다는 것들이 계속 향후의 파마 리서치에 대한 그런 그 뭐랄까요 사업의 질이라든가 영업의 질을 나타내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은 매출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있고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나는데 당기순이 마이너스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매출의 영업이익 당기순이 그 증가분만큼 그대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반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었을 적에는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징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용 부분에서 이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질환 쪽으로도 좀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주사제 리엔톡스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에 적응 중이고요. 또 하나 눈 질환 치료용 점환제는 이제 안과에서도 쓰이고 PDRN 주사제는 스포츠 재활 시장 쪽에서도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의료기기 쪽만 아니라 정형외과라든가 재활 시장 쪽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는 한 번 더 올라가는 주가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단계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모습을 지금 차트에서 고스란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자 파마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 보시면은 계속해서 그냥 우상향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저께 이제 3일선 안착했고 지금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차트가 주는 정보를 제가 이제 말로 한번 또 표현해 볼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파마 리서치가 의료 미용뿐만 아니라 이제 재활이라든가 정형 쪽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거에는 업황인 61선이 나타나고 있죠. 60선이 가파르게 올라가 있고 21선도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죠.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 있고 저점을 높여서 올라가고 저점. 이거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만 매수를 하면은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거 단기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거 작년 11월 달까지만 해도 20만 원 언더였는데 지금은 35만 원까지 33만 5천이면 거의 50% 올라갔는데 기술적 분석으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기업에 대한 펀드멘탈이라든가 성장성을 바라보면 지금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좀 매수 기준에 들어왔고요. 이제 수급을 좀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좀 보도록 하면은 지금 파마 리서치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 투자들이 꾸준히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기관 투자들이 왜 샀을까요? 예. 파마 리서치 이런 의료 미용기기뿐만 아니라 재활시장 쪽으로도 지금 성장성을 바라보고 매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이제 재생의학 원천 기술 쪽으로 다양하게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쥬라는 브랜드라는 자체가 뭐 언제 인지도가 있고 이제 탄탄하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의 궤도에 들어서면서 파마 리서치는 이제 꾸준히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 기준에 들어왔고요. 향후에도 조금 이제 눌림목이 왔었을 적에 21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61선까지 내려왔었을 적에는 이거 이제 고점에서 빠지는 게 고점이니까 이제 하락하는 게 아니라 매수 관점에서 바라봐야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